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장도 깜짝 놀랐다. 검사실부터 다녀오는 증인들 이야기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했다. 유재수라는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감찰을 무마했다.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재판도 이상 야릇하게 흘러갑니다. 자,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검찰 측, 검사 측 증인, 그전에는 이인걸 변호사, 그리고 이번 증인, 누구인지 이런 것들까지 배경을 다 설명하면 오히려 머리에 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검찰 측 증인이 법정에 서기 전, 증인으로 서기 전에 검사실에 한번 갔다 온다는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 이 증인은 검찰의 이 조사에서 진술을 조국 전 장관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진술을 했었던 증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정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검사가 신문을 하고 이제 변호사의 반대 신문 시간입니다.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할 때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껴서 혹시 증인이 이 법정에 서기 전에 검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 검찰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증인이 갔다 왔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재판장도 이게 무슨 얘기냐,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입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해라. 우리가 한명숙 전 총리의 이 누명을 씌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할 증인들을 만들고 이들에게 연습을 시키는 과정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나오는 이 증인들도 검사에게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측 진술을 다 끝낸 그런 증인들이에요. 그러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되죠. 그런데 법정에 나오기 전 검찰에 한번 갔다 온다는 겁니다. 왜 갔다 왔느냐? 내가 했었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본인이 검찰에게 했었던 진술은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봤다, 이거예요. 변호인 측 증인 같은 경우도 법정에 오기 전에 변호인을 따로 개인적으로 또 계속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 증언이 오염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검찰 측 증인을, 진술이 다 끝난, 조사가 다 끝난 검찰 측 증인을 법정에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실로 불렀다.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재판장이 깜짝 놀랐다, 이런 게 허용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때 검사들이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해요.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한 것뿐이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는 적반하장. 이 적반하장 전략이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잘못을 했을 때 아주 위급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만 쓰는 비기거든요.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났다, 대형 사고를 친 거구나,
이럴 때 너무 미안하고 이거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적반하장 전략을 씁니다. 검찰이 이걸로 욕으로 화를 낸다는 거, 이거 저는 적반하장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위기감을 느낀 건가? 뭐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아주 위험할 때. 매번 쓰면 안 통합니다. 이러이런 사유로 우리는 증인을 다시 만난 것이다 라고 조곤조곤 얘기하면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재판장에게 반박을 하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냐, 재판을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냐, 우리는 절차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건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매우 위기의 순간이라고 느꼈구나. 위기의 순간에는 꺼낼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한 번 정도 먹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 나온 증인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검사실에 다녀온 증인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급하다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가 만들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꼼수로 맛을 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 없이 김치찌개를 만들려고 하니 김치찌개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김치찌개 비스무리한 맛을 내게 하려고 온갖 꼼수를 써보는데 될 리가 없죠. 그렇게 꼼수를 쓰다가 딱 걸렸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적반하장 전략을 쓰는 것 아닐까? 라는 매우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감찰 무마. 감찰 무마 사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찰을 종료한 것이다. 감찰을 종료하는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내용인 이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없는 죄를 씌우기 위해서 감찰 무마라는 말을 하는 건데 감찰 무마는 사실상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만 감찰은 강제 수사력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감찰 무마가 성립이 되려면 감찰 대상자가 나 감찰 좀 해주세요. 나 감찰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민정수석이 안 했어. 이러면 감찰 무마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감찰 대상자였던 유재수, 감찰을 진행을 하다가 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자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감찰반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그래서 감찰을 종료했고 금융위에 이 건을 이첩한 것,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감찰 무마라는 말로 둔갑해서 마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권을 챙겨준 것,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판도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망신 주기,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의 힘, 기소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검찰의 이런 나쁜 짓들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 짓도 이제 마지막이죠. 21대 국회가 들어섰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될 겁니다. 미통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법 개정에서 빠르게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지연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수처는 출범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김영삼 대통령의 말이죠.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걸 이 적폐 세력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틀 수도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 직권 남용 부분은 100% 무죄입니다. 유죄가 날 수가 없어요. 그걸 검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갖은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검찰도 지금 아마 당황스러울 겁니다. 보통은 기소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기 전까지는 관심이 많아요. 언론들도 그렇게 십자포화를 때려주죠. 언론과 한편이니까. 그러다가 재판으로 넘어가면 언론이 받아 적어주지 않고 다른 이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재판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소수의 진짜 기자들 그리고 빨간 아재님 같은 깨어있는 유튜버의 힘 덕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언론들이 조국 전 장관의 재판,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 측 신문, 검사 측 신문이 끝나면 다 퇴근해버려요.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은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뉴스라든지 빨간 아재님 같은 발로 뛰는 깨어있는 유튜버분들, 이런 분들이 끝까지 방청을 하고 매 공판마다 찾아가고 그 현장을 그대로 브리핑을 해주고, 그리고 아주경제 같은 그래도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소수의 깨어있는 언론들, 기자들 덕분에 예전처럼 검찰이 원하는 대로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재판으로 들어가면 관심이 적어졌고 그러면 무죄가 나도 상관이 없었어요. 어차피 이미지는 다 망가졌고 그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 피폐해진 상황. 검찰이 이룰 건 다 이룬 상황이었을 텐데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온갖 꼼수를 부려서라도 비슷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지? 뭔가 이슈로 덮을 만한 것들을 터트려 봅니다만 이 관심이 글로 잘 이동을 안 가요. 저는 정의연과 윤미향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 이슈를 좀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 검찰의 이 다급함, 애잔한데요. 안 됩니다. 안 먹혀요. 검찰과 언론, 이 둘의 콤비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 팀워크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잘 맞는 팀워크로 늘 해왔던 것처럼 공격을 퍼부었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 그렇게 안 돼. 자, 정의연, 윤미향 또 같이 공격합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어라. 막 공격을 하는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대한 관심도는 자기들이 생각한 것만큼 떨어지질 않아요. 저는 이 공판마다 직접 가서 상황을 전달해주고 있는 고양이 뉴스라든지 빨간 아재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 존경한다라는 말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과정을 놓치지 않고 관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주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통하죠. 이제는 안 통합니다. 검찰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 이 죄를 분명히 죄값 치러야 된다. 우리가 이 재판 정말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봅시다. 검찰이 또 다른 꼼수를 쓸지 몰라요. 우리가 똑바로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